세 사람이 이제 그날 밤에 군사를 이끌고 주준에게 갔대요. 그래 주준을 만나서 장보를 치러 갔대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남중량장 주준은 형주 쪽으로 가요. 여기서 형주 쪽으로 가는 길에 파제한테 깨지죠. 황보승이랑 만나갖고 파제를 꺾어요 결국. 그러고 나서 형주 쪽으로 가요. 지금 장보는 어디 있냐면 기주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위에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죠. 어쨌든 다 뻥이에요. 그리고 장각이 큰형이잖아. 그 요술서를 받은 뭐 동굴에서 뭐 남한호선한테 뭐 받았다는 그 둘째가 이제 장보의 지공장군, 그리고 장량이 이제 셋째 인공장군. 그래요. 아무튼 나간중은 여러모로 뻥쟁이에요. 소설 가는 뻥쟁이이긴 한데 역사를 조금 이따 이건 얘기하고, 그때 아무튼 이때 조조는 황보승과 장량을 쳐서 곡양에서 크게 싸우고 있었다는데요. 조조도 마찬가지로 요 지역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여기서 주준이 장보를 공격하니 장보는 무리 8구만을 이끌고 산 뒤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주준이 현덕에게 선봉이 되어 적을 맞서라고 하고 장보는 부장 고승에게 말을 타고 도전하라고 합니다. 이거죠. 나간중이 살았던 시대의 찻집에서 공연하는 만담식의 공연이지 이제 1대1 싸움을 붙이는 거지. 실제 전투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겠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모든 얘기들은 다 뻥입니다. 오늘 얘기도. 일단 유비가 저 근처에 없었고요. 그리고 주준이랑 같이 장보를 치고 왔는데 장보는 기주 쪽에 있었고 주준은 남하하고 있었어요. 형주 쪽을 이쪽을 평정하기 위해서. 유비가 장비를 시켜 고승을 공격하니 장비가 말을 튀고 나와서 창을 들고 고승과 차장했대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창 부딪히기도 전에 고승을 찔러서 말에서 떨어지고, 그죠? 이 만담 같은 공연이죠. 그리고 유비가 이제 공사들한테 모르겠어요. 자, 저기 고승이 떨어졌다. 우리 가자 해갖고 막 뛰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보가 여기에서 이제 딱 그거예요. 장보가 머리를 갑자기 팍 풀어헤치고는 칼을 딱 짚고 요술을 막 부렸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바람과 우레가 막 크게 일어나고 한 줄기 검은 기운이 하늘로 막 올라가고 그 검은 기운 속에서 갑자기 없던 인마가 막 튀어나왔더래. 그러니까 유비가 우와 이거 뭐야 하고는 얼른 군사를 돌렸대요. 여기서 유비의 일관된 캐릭터가 나오죠. 잽싸게 튀어 일단 유비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튀어 시전을 하니까 이제 군이 막 무너지면서 우왕좌왕해서 패전을 했던 거죠. 유비는 이제 지가 먼저 튀어갖고 패전했으면서 또 당당하게 주준이랑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도 좋은 주준은 이제 저자가 요술을 쓰니 우리는 내일 돼지 양 개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있다가 군사들로 하여금 산기 속에 매복해서 적이 달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높은 언덕 위에서 그 피를 뿌립시다. 그러면 그 요술이 풀릴 겁니다라고 했대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실존하는 도술의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이거 도가고 도교잖아요. 실존하는 요술의 힘. 이전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장각의 태평도, 항권 태평도는 장각은 태평도를 믿었던 사람이고 그 태평도는 민가 치료행위 가령 이제 부적을 쓰고 기도를 하고 그 태운 거를 딱 넣어서 요 속에 이제 떨어지는 그 부적 태운 물을 마셔갖고 마시면서 막 기도를 막 해요. 그래 막 기도를 해서 나으면 네가 나은 거고 안 나으면 네 신앙이 부족했어요. 이런 식의 사이비 교조 가스라이팅을 막 했다. 이게 지금 현대의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로서 장각은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장보가 했다라는 저 사술, 저 거짓 요술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나간중이가 서술하고 있는 사술인 요술은 장각이 행했던 행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기록을 했었던 당시나 후대의 지식인들이나 유학자들이 장각의 행위나 지금 하고 있는 장보의 행위를 거짓으로 보았다면 실제로 하는 요술인 것처럼 파회, 깨트리는 방법을 알지도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 저런 요술을 누군가 써 저거 거짓이야 라고 하고 닥도를 했겠죠. 근데 그거를 깨요. 가령 닭피를 뿌려서 파해법을 만든 거잖아. 그럼 그것이 실존한다고 믿었던 거 아니야. 저 유학자나 저 당시의 지식인들은. 장각의 행위는 사이비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는데 우리가 훌륭한 행정가나 또는 총리 정도 되는 제갈량을 후대에서는 완전 도인으로 보거든. 그잖아요. 그리고 대축빛 얼굴이에요. 한족한테 나올 수 있는 얼굴일까 대축빛 얼굴이. 그리고 구축이나 되는 거한이 당시에 한 1m 60 정도 70도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구축되는 거한의 얼굴이 대축빛인 간우를 한족의 신으로 모셔지지도 않았겠죠. 저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형태로만 본다면 장각의 행위나 지금 나간중이가 삼국지연의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 요술 행위가 이게 삼국지 내내 나오거든. 근데 장각의 행위는 그러니까 사이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 요술 행위는 받아들여.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교예요.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민간 신앙으로 중국의 3대 종교가 되는 불교, 유교, 도교의 도교예요. 그걸 실존한다,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존을 한다 하면 파해법이 필요하고 그
그런 요술이나 사술에 대해서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걸 무시하고 닥도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유학자들이나 기록하는 자들이나 이게 삼국지연의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기록들이 많거든요.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그러면 그걸 실존한다라고 봤으면 장각이 하고 있는 그 행위도 그렇게 보이는 게 맞잖아. 근데 이건 무슨 사이비 교도의 어떤 걸로 얘기를 하죠. 삼국지연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있어요. 소설가라고 하는 나간중이나 또는 나간증으로 지칭하는 그 지필진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돋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30%의 거짓과 70% 정도 되는 사실이 바탕으로 한 어른들이 읽었던 당시에 유학자나 지식인들이 읽었던 소설이었다는 거죠. 그걸 실존하는 파해법까지 만들었어. 그 파해법을 우리 그대로 믿고 있었다니까. 우리 선조들도. 이건 사실을 기반한 소설이다라고 역사 소설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가 중국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서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민중 종교인 도교랑 합쳐지면서 불교도 많이 변화돼요. 막 도사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야. 불교 내에서도. 이게 중국 애들이 그 당시나 그 이후 나간중 시대나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그 전통적인 신앙적인 사상이라는 거지. 근데 황건을 막 때려잡고 있잖아요. 저 여수를 믿을 수 있는 기반이 민중신앙이었던 종교라고 하면 저 황건이 믿었던 민중신앙 역시 종교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황건이에요. 황건. 10개월 동안 일어났던 황건의 난이라는 거지. 당시에 상처받아서 신앙에 의지했던 진짜 불쌍했었던 백성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